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5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작의 주식 세뇌 탈출이란 타이틀로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이 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 토요일 동시간대 여러분들은 저를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해 왔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를 해드린 게 뭐냐면요. 코스닥 시가총액 알테오젠 1위부터 제가 한 20위 정도까지 한번 쭉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께 재무제표하고요. 지난 시간에 알테오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사지 않겠다. 그리고 알테오젠이나 이런 HLB 이런 거는 추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있었던 이슈 잠깐 짚어보고 가는 시간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추락하는 IB 명가 투자은행 이야기하는 겁니다. IB 명가 한투증권, 한국투자증권 부실 상장 추진 5명 이렇게 헤드라인입니다. 이게요. 지난해 나왔던 기사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해왔는데요. 출처는 시장경제고요. 뭐라고 되냐면 문제 있다 의심되는 회사 잇따라 상장 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간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장사들을 주관하는 회사가 증권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좀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뻥튀기 파두, 그리고 누락제재, 이노그리드, 명성, 흠집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상장은 안 됐습니다만, 내가 이분과 무슨 문제,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홍진영 씨라고요. 트로트 가수인데, 홍진영 회사, IM410 추진. 자, 사실 좀 문제가 있고 의심되는 회사들을 상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특례 상장 문제 있다라고.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다. 상장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7억 적자에 직원 4명, 특화 기술 불분명 이렇게 진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뭐라고 되냐면 한국투자증권의 투자금융 명가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기사입니다. 어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한투증권이 주주총회 앞두고요. 6조 뻥튀기에 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주 싼을 감리 대상 되나. 자, 한번 기사 내용 볼까요? 한국투자증권이요. 다른 증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특히나 한국투자증권이 좀 주관하는 상장된 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 말이죠. 자, 주주총회 앞두고 주주 환원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최근 5년치 사업보고서의 매출, 영업수익을 약 6조 원가량 부풀려서 적어왔다가 논란을 사고 있다. 그래서 한투증권이 담당 부서의 거래 상계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금융당국의 감리나 주주들의 질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난 26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부터 23년까지 몇 년, 5년에 걸친 사업보고서를 무더기로 정정했다. 그래요. 5년에 걸친 사업보고서를. 자, 다음 내용이요. 자, 정정 배경은 뭐냐? 그랬더니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잘못 산정해서 재무제표를 가결하는 주주총회 28일, 3일 앞두고 사업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요. 자, 그간 5년간 사업보고서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 발각되면서 부랴부랴 정정 공시를 냈다. 내가 왜 한투증권 이 기사를 가지고 왔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한 10위까지만 봐도요. 대충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상장된 회사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리테일 부서에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 이때 FX 부서에서 환전 업무도 함께 지원하는데, 다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과정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쪽은 손실이 나도록 상계돼야 되는데 재무제표에서 양쪽 모두 과대 계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얘기입니다. 관련 부서는 평생을 뭐만 숫자만 만지는 부서라. 담당 본부장 머릿속에는, 여기서 증권회사 본부장은요 이사급이 됩니다. 상무 이사급 되고요. 지점장은 증권회사 지점장은요 회사로 따지면 과장 차장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부장은 전체적인 증권회사를 총괄하는 그런 게 되겠죠. 객장이 존재하는 그런 증권회사들은요 나눠져 있어요. 호남권, 뭐 충청권, 경상권, 뭐 경기도권에서요 본부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다, 매출과 비용 정도는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이런 겁니다. 자, 보실게요. 이거는 저 다른 내용인데요. 좀 오늘 속보가 나온 게 있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을 했고요. 금융위원장께 입장 밝혔는데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복귀하신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거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윤희였으면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이런 내용이 나왔대요. 왜 이복현 금감원장을 이야기하느냐? 뭐 사의를 한다고 해서 금융위원장께서 뭐 반려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만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는요. 물론 이제 나오는 어떤 기사나 뉴스에 크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칠판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목에 내가 매수를 들어갈 때 그 종목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자 칠판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판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자, 보실게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했죠. 매출액. 자, 매출액. 매출액.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 재무제표 보는 방법을요.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매출액. 매출액. 자, 매출액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매출액에서 뭐를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건요. 매출 원가를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매출 원가를 빼요. 매출 원가를 빼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매출 총이익, 이렇게 총이익. 아시겠죠? 매출 총이익.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다 내 돈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빼야 되냐면요. 우리가 판매관리비라고 그래요. 줄여서 우리가 판매관리비를 우리가 판관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근데 판관비가 약 여기서요 70% 차지하는 것이 뭐 어디에 들어가냐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영업이익.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야 된다, 흑자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적자가 되면 이거는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모든 것들을 여타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뭘 나타나냐면요. 그 회사의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BPS.
예, 그래서 자, BPS 대비, 자, PBR이라는 말을, 예, PBR이라는 말을 했죠. 그죠? PBR은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 2.5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BPS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 BPS가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PBR,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 2.5배라 하면, 자, 그러니까 BPS가 10,000원이면요, 25,000원이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이 이상을 올라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드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면 내가 지금 사야 될 텐지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텐지. 자, SK 하이닉스는 시세 본출에서 20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는 끝났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느냐, 뭐 어떤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올라가는 동안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좀 농담조로 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예, 코스닥 종목은 다 치워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HTS로 좀 들어가세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절대 HTS를 열어놓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꽤 오랫동안, 지금부터 한 12년 동안 HTS를 열지 않았고요. 자, 저는요, 키모증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0여 개 증권회사에서요, 삼모증권, 키모증권이 자기네들이 기장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기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꽤 크다. 특히 키모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증권회사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요 부분, 여기다가,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여러분들 뭐 다 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 뭐를 치냐면요, 예, 뭐를 치냐면 여기 보이시는 예, 0187을 이렇게 치시면, 0187을 치시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가총액, 자, 코스닥,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 체크되어 있거든요. 코스닥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체크되면 코스피 시가총액 쭉 나오겠죠. 그러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코스피를 누르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삼성전자 1위부터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엔솔, 삼성바이오로스, 현대차 등등 나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건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삼성전자, 두 번째 현대차, 뭐 그렇게 사시면 돼요. 주식이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흔들리느냐? 예. 자, 검증되지 않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예,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 자, 지금 코스닥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최근에 오늘도요, 예, 마감됐는데 거래량이, 이거 없는 겁니다. 거래대금도 없고요. 이게 코스닥 그 시가총액 1위부터 한 20위까지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쳤는데요.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건요, 거래량이 못해도요, 평균 1위부터 20위까지는요, 못해도 400만 주에서 500만 주 최소, 뭐 이렇게는 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대한민국 주시장이 이상하다는 거죠. 자, 알테오젠부터 네이처셀 20위까지 쭉 보면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요, 2.포인트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넘지 않느냐? 지난 24년 동안 제가 예,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했던 특례 상장이 문제였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씩 좀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위가 알테오젠. 최근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 주봉을 열어서 알테오젠을 보실게요. 알테오젠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이쪽 부분. 여기서 보면요, 연도수를 제가, 예, 연도수를 좀 잠깐 좀 여기다 확대해서 좀 볼까요? 자, 시작점 자체가 어디였는지, 자, 시작점 자체가, 제가 시작점 자체를 여기다가요, 라인을 좀 긋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9월이었습니다. 23년 9월, 그리고 24년 9월, 25년 9월은 안 됐죠. 그죠? 알테오젠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끝났고,
이렇게 보시는 거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셨잖아요. 지금 싼 고점이에요. 싼 고점인데 직전 고점보다 지금 현재 고점이 낮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 차트를 말해요. 이 차트를 자, 제가 거꾸로 좀 볼까요? 거꾸로.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기점으로 거꾸로 뒤집었을 때 이건 무슨 바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쌍바닥 이렇게 얘기하죠. 쌍바닥, 진바닥 들어보셨나요? 쌍바닥, 진바닥이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바닥이 얘는 바닥이 이렇게 보면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직전 바닥보다 지금 바닥이 점점 올라가는, 그죠? 예. 우측 바닥이 좀 왼쪽 바닥보다 높잖아요. 이거를 쌍바닥, 진바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좀 알테오제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고요. 상식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저는 물론 이제 제시하고 추천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회사 여기서 지금 재무제표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24년도는 뭐 일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줄여서 24년도는 254억 원의 흑자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5년, 지금 25년이잖아요. 그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는 이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25년 추정치는 여기다 써놓으면 사실은 아니 돼요. 그러면 이거를요,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연간으로 누르면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움직였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렇게 좀 보시자고요. 자, 그러니까 24년 빼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난 20년, 21년, 22년, 23년 보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엉망진창입니다.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고 영업이익 산출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뭐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주봉을 다시 보시게 되면 아까 이 자리가 23년 9월이면 쉽게 얘기할게요. 23년 9월이면요. 22년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얘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닥권에서 시작했던 이 부분 가격대 시가로부터 한 4만 원대에서 얘가 45만 원 거의 10배가 가 있는 이 시점에 알테오젠의 이런저런 뉴스를 뿌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BP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PS 직전에는 1,100원, 그죠? 예, 1,100원, 2,500원, 2,800원, 2,800원 이거는 에스티메이트니까 상관없고요. 대개 2,800원대 종목을 어떻게 2,800원짜리를 45만 원에 살 수 있으면 어떻게 45만 원까지 끌어올렸을까? 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례 상장 종목이 언제부턴가 약 한 3년 동안 몇백 개가 난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망가뜨려 놨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가로부터 신규 상장 종목 5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나 한국투자증권에서 상장을 주관하는 회사들 문제가 많았더라. 그러면 왜 알테오젠 이게 시가총액 1위고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어쨌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 그런 건 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알테오젠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알테오젠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2차 전지 공매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공매도 세력은 외국인 가로 열고 금 90%가 하는 거고요. 외국인 10%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미국 주식시장, 미국의 그 주식시장이요. 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그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서 4%인데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무려 55%다. 이렇게만 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자, 화면 들어가서요. 에코프로 BM 2차전지 제가 예전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 뭐 전기차. 자, 시가총액 2위가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을 한번 들어가서 보자고요. 5와 그죠? 에코프로 BM은 언제부터 시작했든지, 그죠? 에코프로 BM도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고점 찍었죠. 58만 4천 원을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58만 4천 원을 찍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40만 원, 30만 원에 들어가 계신 분들 많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닥권이 최저점이 7만 원대에서 5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의 병폐가 뭐냐면, 매 5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계속 바뀌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들로 형성이 되더라. 최종적인 피해자는 분명 개인 투자자였더라라고 해서 저는 이데일TV에서 끝까지 정직하게 방송을 한 겁니다. 58만 4천 원, 지금은 9만 1천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도 우리가 BPS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니까요. BPS. 자, BPS가 이쪽에 보면은요, 5,000원이었죠. 5,000원. 그죠? 그리고 5,000원, 14,000원, 14,000원, 17,000원.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BPS를 이렇게 보면요. 좀 줄여서 제가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BPS가 여기 5,000원, 5,900원. 자, 여기는 됐고요. 자, 5,900원, 5,200원. 그러니까 5,000원대에서 6,000원은 넘지 않은 5,000원대 가격이 2.5배라고 하면, 그러니까 BPS 대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고점, 우리는 중진국 지수입니다. MSCI 지수에서. FTSE 지수는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MSCI 지수는 우리는 중진국 지수예요. 그래서 선진국 지수로 진입하느냐 마느냐.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대한민국은 절대 영원히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는 편입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5,000원짜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58만 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10배. 그래서 가끔요, 템버거 그러는데요. 그런 말 자체도 하셔서는 안 되고요. 템버거 때문에 하여간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듣고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가총액 3위가 코스닥은 뭐냐면요, HLB라고 하는 종목인데, HLB. 자, HLB라는 종목,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예, 이때 왜 빠졌는지, FTA 승인이 안 났다. 그리고 또 뭐 면담을 했다. 자, 이거요. HLB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회사요, 계속 빠질 겁니다. 그러군요. 종단에 가서 상장 폐지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틀린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를 저는 24년 2월 달부터 1년 내내 특례 상장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되돌아 보십시오. 이데일TV 홈페이지 들어가서 방송분을 보시면요, 제가 이야기했던 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똑같이 신규 상장 첫날 고점 찍고 거의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됐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러면 그 종목이 가겠느냐? 안 간다니까요. HLB도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요, 증거금 1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은 안 되니까 현금 들고 살아, 이런 거죠. 아직까지도 HLB에 대해서, 알테온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고 목표가를 제시하고 낙폭과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진국 지수는요, BPS 대비 2.5배고, 그러면 선진국 지수는 BPS 대비 2.5배에서 다시 2.5배를 만드는 건데,
BPS가 10,000원에서 2.5배면 25,000원이고 그러면 25,000원에서 다시 2.5배를 계산하면 62,5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HLB를 왜 소장님은 그러느냐. 그러니까 HLB를 지금이라도 들고 있는데 소장님 저는 9만원대 샀어요. 저는 10만원대 샀어요. 지금 5만원대요. 저는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손절하시고 오늘도 비덴티 그 기사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24개월 거래 정지시키고 자 임원가 대표가 횡령 배임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가는데 비덴티란 종목도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면은 자 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HLB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종목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지분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요 9%입니다. 그러면 약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가 들고 있느냐 90%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거다. 23년 상반기 제가 아주 그냥 여기 칠판에 판서하면서 강의할 때요. 바닥에서 저 발을 동동 굴리면서 600만 명이 샀더라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를 600만 명, 개인 투자자 600만 명이 어떻게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실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럼 HLB는 얼마나 샀느냐? 90%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 이 종목 자, 여기까지는 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과연 이 종목이 정상적인 종목이고 이 종목을 과연 샀어야 되는가. 특히 제약, 바이오주 이런 종목들은요. 아무리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 이 종목을 제시하거나 추천하면 그 친구는 한마디로 그냥 웃긴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BPS는 뭐라고 쓰냐면요. 아주 그냥 평균 일률적으로 4,000원대, 4,000원, 3,600원, 5,034원, 4,289원, 4,449원이라고 돼 있는 이 종목이 그러면 지금도 10배가 넘습니다. 지금 가격도. 그런데 어떻게 이 종목이 12만 9천원까지 갔고 그러면 얘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요. TV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때 날짜가요. 24년 12월입니다. 24년 12월. 아니 23년 12월 정정요. 23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3위부터 쭉 20위까지 여러분들 40위까지 50위까지 코스닥 150개를 다 들어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장에서 코스닥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은 A시당초 사생하다. 대한민국 코스닥은 자 보세요. 코스닥이란 종목은요. 코스피는 100포인트 기준이에요. 그런데 코스닥은요. 100포인트 기준으로 갔다가 우리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아시죠? 벤처 열풍 그 때문에 주가가 망가지는 바람에 지금은 1000포인트 기준에 코스닥이 오늘 마감된 게 684포인트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위, 2위, 지금 3위를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은 정상이라고 보시고 왜 한결같이 똑같이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 이렇게 봤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라. 자, 시가총액 4위가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보시면요. 어때 보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펼쳐놓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이게 고점이 30만 1,952원을 찍고 지금 현재 46,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했던 이 지점 시가가 27,000원에 시작해서 3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몰려 있느냐? 대개 이때쯤 다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반등을 줘서 이 종목이 내가 산 위치까지 올라올까? 그거는 개구리 머리에 뿔 나기 전까지는 안 올라간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주식 역사 10년, 20년, 30년을 되돌아가 봤을 때
코스닥이 생겨나고서 지금까지 현재 이르기까지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5위, 6위까지의 종목들의 나중에 말로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감히 이 종목을 감히 방송에서 개인 투자자들 농락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왜 이런데 소장님이 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느냐? 그리고 얘도 BPS라는 겁니다. 이거에 어긋나는 종목은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했을 때 당시에 2,700원, 8,900원짜리가 지금도 12,000원인데, 예, 12,000원. 그러니까 8,000원짜리를 어떻게 8,000원짜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8,000원짜리를 30만 원 갈 수 있을까? 이건요, 프로그램 자체가 깨진다니까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IB, 예, 하여튼 증권회사 관계자분들, 예, 연구원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예,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국의 나스닥 종목은 가능해요. 몇 개 종목은. 예, 그런데 자, 이게 가능할까라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셨죠? 그리고 레인보우틱스, 그 레인보우틱스도 얼마나 사람들 많이 입방아에 오르고 로봇 관련주에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럼 시작했던 이 지점이 시가가 34,000원에 429,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서 샀을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럼 BPS를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가총액 1위부터요. 레인보우 틱스까지 말씀드리는데 혹시 개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1,400만 명 중에서 약 800만 명 넘는 분들이 이 종목들을 다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 아주 강단 있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말씀드립니다. 다 정리를 하십시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26만 6천 원 오늘 마감이고요. 직전에 42만 원 9천 원까지 찍었는데, 자, 로보틱스, 자, 어쩌라고요? 네, 로보틱스. 그러면 이 종목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시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요, BPS가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BPS 보면 여기 500원, 2,800원, 3,600원, 6,700원짜리를 감히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연도수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23년 1월이에요. 23년 1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계속 보면요. 예?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부터, 그러니까 연도수는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에서는 얘기 못해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시라고. 그리고 특례 상장 종목도 몇백 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김대중 정부 때는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IMF 맞았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식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벤처 열풍, 닷컴 열풍 미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 시가총액 1위부터 제가 4위, 5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들어가 보십시오.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요, 주식은, 경제는요, 좌가 우가 없다고요. 좌가 우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BPS 2.5배 중진국 지수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더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코스피 지수를 잠깐 봅시다. 코스피 시가총액 여러분들 좋아하는 삼성전자부터요. 여기 쭉 써있죠. 그죠? 하이닉스,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하시는 게 아니고 기아, 셀트리온, KB금융,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쭉 나오죠. 그죠? 항상 종목을 보실 때는 뭘 보냐? BPS를 보시는 거예요. BPS를. 그러면 자, 삼성전자를 잠깐 보실게요. 삼성전자를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보면요. 자,
많이 떨어졌죠. 제가 23년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이 상반기에 600만 명이 사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BPS 40만 원일 때 2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200만 원까지 갔다가 그럼 40만 원짜리가 200만 원까지 갔으니까 꽤 많이 간 거죠. 예, 그럼 40만 원짜리가 BPS로 계산했을 때 최고점은요, 2.5배 계산하면 100만 원이 맞습니다. 근데 200만 원을 찍더니 거기서부터 바로 50대 1이라고 하는 액면가 5천 원짜리를 100원으로 만들어 버렸죠. 전 세계 어느 국가가 그 나라의 시가총액이 액면 분할하는데 50대 1로 하는 나라가 있을까? 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200만 원을 50대 1로 해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괜찮냐 싸냐라고 계산했을 때 저는 한 4만 원대가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2만 원대가 맞습니다. 2만 원대. 그러니까 50대 1로 했을 때 BPS 계산했으면 2만 원대가 맞는데 그래 지금 계산해도 그냥 4만 원대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자 다른 건 볼 거 없고 자 지분 분석을 보시면요 20.15%라고 돼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게 얼마 전에 1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0%로 올라왔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BPS. 너 이름이 뭐니? BPS.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서 57,000원이라고 그러면 그냥 2배만 계산해도 10만 원은 넘겠구나, 11만 원 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삼성전자는 그냥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그럼 하이닉스는 소장님 왜 그럽니까? 자, 그럼 하이닉스를 이렇게 보자. 자, 이게 지금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응? 이미 24만 8천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시작 23년도부터 코스닥 시가총액부터 시작해서 야 얘는요 다 갖고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 제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BPS 제자리가 바로 여기가 제자리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는 10만 4천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직전 연도는 7만 6천 원. 그러니까 7만 6천 원을 2.5배 계산하면 한 20만 원 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10만 4천 원이면, 지금 계산해도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갔었냐, 안 갔었냐가 중요한 거죠. BPS 대비 2.5배, 2배가 갔었냐, 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더 가겠느냐? 그럴 일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다른 거 됐고요. 자, 현대차를 왜 성 소장이 얘기하느냐? 현대차를 왜 얘기하느냐? 자, 현대차가 미국으로 옮긴다고 이제 우리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왜 그럴까? 관세 때문에 그럴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현대제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이 산업전기라고 하는 그 비용이요. 산업전기는요, 일반 가정용 전기보다 쌉니다. 싸야 되고요. 싸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야, 재벌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산업 전기값이 가정용 전기값보다 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요, 가정용 전기를 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되어버렸죠. 가정용 전기료도 올라가면서 산업용 전기료가 올라가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전체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산업전기, 전기 사용량에 제철 회사들이 사실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그리고 또 트럼프 제2기 들어오면서 관세 정책에 밀려서 그러면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요. 대한민국은요. 일단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안 되고 항상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맨 땅에 헤딩해서 여기까지 온 이 대한민국을 왜 한순간에 이렇게 5년씩 여러분들이 집권하시면서 망가뜨리는지 저는 알 수 없다. 그럼 현대차가 지금요. 19만 원이고 29만 원. 지금 19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실게요. 자, 재밌어요. BPS 이렇게 보실게요. 자, BPS 대비 PBR을 보실게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40만 5천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청산 가치가 40만 5천 원.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0.5배라고 하는 것은 응?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요, 제자리, 그러니까 즉 40만 원대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얘가 간 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간 적이 없고 29만 원, 30만 원대까지밖에 간 적이 없다라 그러면 자, 현대차 없다라 그러면 자, 신고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짧게는 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그러면 한 25만 원까지 1차 보고 2차는요 30만 원도 뚫어버릴 그 정도의 종목이다.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은 시가총액 1위부터 쭉 나열해서 보면요 정상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나 그런데 자, 시가총액부터 쭉 코스닥, 코스피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 지수가 왜 지금 2,500선에 머물러 있을까? 예, 그거는 코스닥도 왜 지금 한 1,800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포인트 오늘 마감이 684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요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례 상장이든 그리고 시가총액 1위부터 지금 제가 5위, 6위까지를 봤습니다만 그렇게 형성돼서는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절대 코스닥 시가총액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하시더라도 2,000원 이상 2만 원 이하짜리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되 반드시 BPS를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 코스닥. 왜냐면 최근에 뭐 알테오젠,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금양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예, 그래서, 어쨌든요. 그런 쪽에 많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기준과 원칙을 꼭 여러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를 위한 특별 강연회 하단에 여러분들 자막 나오는데요. 4월 12일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셔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서요. 종목 한 2개 정도만 좀 보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름하여 스나이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대마 2편 지수를 다시 지수 2평한 값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봉이라고 하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뭔가를 우리가 알으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종가로부터 3%부터 이 2분의 1 지점 이 자리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다. 이가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바로 종가로부터 7% 여기가 목표가 다시 눌리고 그 다음에 14%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자, 종목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준봉이 좀 나타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자, 여기서 부시면 기준봉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얘가 지금 기준봉이 나타나고 문제는 어디서부터 문제냐면요. 바로 이 시가 부분인데요. 이 시가 부분이 얘가 퍼센트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자리가 3%라고 말씀드렸어요. 3%. 예, 3%인데 3%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서 이 종목이 이 종가 부근 그리고 이 2분의 1 지점으로 내려올 때 2분의 1 지점으로 내려올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매매를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바로 7% 이 부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눌렸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실게요. 이 부분이 이게 3%고, 이 부분이 7%. 다시 한번요. 자, 아까 이야기를 잘못했네. 자, 여기가 7%인데 7% 위에서 시가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자, 이 연두색이 3%거든요. 3% 아래에 들어와야 되는데 3%를 초과한 7% 위에서 시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눌릴 때 이때 매수해서 바로 7% 여기가 14%고 이 부분이 28%인데, 그러면 매도는 당연히 이때 하고, 그리고 쫓아가지 마시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매수를 하시는 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매도 위치를 잡을 때는 바로 이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첫째 판, 둘째 판, 셋째 판.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밑에 한 판, 두 판, 세 판. 그러니까 기준봉이 3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가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준봉 종가로부터 57%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간다? 이렇게 기준봉이라고 하는 장대양봉,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공업이라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요, 제가 수요일 날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하면서 알려드렸고요. 산돌이라는 종목도 우리 직원이 종목을 가렸어야 되는데 가리지 못해서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하고 나서 다시 한번요. 기준봉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주가가요 이렇게 횡보하면서 밑에 거래량은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훅 들어오죠.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7%, 여기가 14%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로 7%를 통과하죠. 그러니까 시작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시작에서 눌렸다가 7%에 반드시 팔고, 그 다음부터 다시 재매수 들어가서 다시 7%, 자, 종가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 다시 눌릴 때, 자,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쪽에서 지금 기준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2개, 3개가 나오지 않는 한, 일단은 이대로 계속. 자, Y축, X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기준봉이 나오는데요. 주가가 횡보하다가 전혀 거래량 없다가 기준봉이 발생하고서 이 부분이 재밌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프로그램 매매,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다시 매도 위치로 가는 그 위치는 바로 14%라고 하는 그 위치 7%,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14%.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 기준봉 나왔고 2개가 남았다. 이런 식의 매매 방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오늘 방송을 하려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코스닥 시가총액 종목들을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뉴스 보지 말고요. 증권방송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준 원칙 배워야 삽니다. 저는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들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